오늘은 맹자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하며 선한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직하고 도덕적인 길을 따르며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삶이 성공의 진정한 열쇠임을 강조했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가 말한 올바른 길을 가는 것,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소유설이나 성악설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며 외부의 교육과 규범을 통해서만 선함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맹자는 본래 선한 본성을 타고난 인간이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선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 본성의 선함을 믿으면서 이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과 수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감정들이 인간을 선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바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맹자가 주장한 네 가지 기본 감정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감정들은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도덕적 기반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선함을 실천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혼자가 아닌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선한 행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마음은 사회적인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며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호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수호지심은 도덕적 자각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잘못된 일을 인식하고 부끄러워하는 감정으로 인간을 선한 존재로 만드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인식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면 다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도덕적 기준을 따르기 위한 기본적인 의식을 의미하며 인간이 스스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양지심, 겸손하게 양보하는 마음. 사양지심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회에서 이 감정을 잘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또한 사람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로 이끕니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시비지심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도덕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나 교육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도덕적 직관을 바탕으로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맹자는 선한 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성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자기 수양과 올바른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선한 본성을 기르기 위한 몇 가지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선행이 쌓이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과 같은 일들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곧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선한 본성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잘못을 고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직과 책임감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는 선한 본성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신뢰를 쌓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맹자는 선한 본성을 잃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수양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이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없이는 쉽게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자는 선한 본성을 잃지 않으려면 항상 수양해야 한다고 말하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더라도 내면의 도덕적 기준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맹자의 가르침을 삶에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의 철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이끄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한 본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은 단순히 올바른 이론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선행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성공한다. 왕도를 행하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된다. 맹자의 철학에서 왕도와 패도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왕도는 덕과 도덕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뜻하며 패도는 힘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맹자는 왕도가 진정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길이라고 주장하며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글에서는 왕도를 실천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맹자는 왕도와 패도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패도는 힘이나 권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강압적으로 다스리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패도에서는 군주나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기도 하며 그로 인해 국민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지속적이지 않으며 결국은 민심을 잃고 권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왕도는 덕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의 길을 의미합니다.
왕도는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지도자가 도덕적 원칙을 지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맹자는 군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왕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왕도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맹자가 주장한 것처럼 왕도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며 이것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점차 더 큰 책임을 맡게 됩니다. 도덕적인 행동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 정직함과 도덕적인 삶은 사회에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며 이런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유지하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도덕적 가치관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며 성공적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정직과 책임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얻는다. 정직과 책임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맹자는 인간이 덕을 쌓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존경은 사람을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덕적 리더십은 공동체의 발전을 이끈다. 왕도를 따르는 지도자는 공동체의 발전을 이끕니다. 지도자가 도덕적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그 지도자가 이끄는 사회는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왕도를 실천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우선시하며 폭력과 억압보다는 이해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이끌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맹자는 왕도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원칙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속한 사회나 조직에서 신뢰를 얻고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정직과 공정함을 유지하라. 정직과 공정함은 왕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직함은 결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욱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공정함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라. 책임감은 왕도 실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는 리더로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점차 더 큰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라. 왕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배려와 존중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장시켜라. 왕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장시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며 더욱 도덕적이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가려는 노력은 결국 더 큰 성공을 불러옵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라. 왕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들을 이끄는 리더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맹자는 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군주나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정직, 책임감, 배려와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또한 왕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맹자는 왕도를 행하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된다며 도덕적이고 올바른 길을 따르는 사람을 진정한 리더로 인정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왕도는 단순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윤리적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도덕적 원칙을 따르며 정직, 책임감, 배려,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국 신뢰와 존경을 얻고 그 사람을 리더로 만들어주며 성공적인 인생을 이끄는 중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부터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셋째, 크고 당당한 기운을 가져라. 호연지기를 기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호연지기는 단순한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하고도 고귀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힘이나 외부적인 조건을 넘어서 인간이 내면에서 길러내는 고귀한 정신적 에너지로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호연지기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기르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연지기는 맹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크고 당당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 기운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한 자긍심과 도덕적 확신을 기반으로 한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맹자는 호연지기가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호연지기는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의 인격과 행동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그것은 자신을 단련하고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기운입니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통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외부의 압박이 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며 도덕적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내적 강인함이 바로 호연지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인격과 정신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내면의 호연지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호연지기는 내면의 자신감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나 비판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데 필수적인 기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따라갈 때 그들은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호연지기는 그 사람을 더욱 확고한 길로 인도하며 그 길을 가는 동안 자존감을 높이고 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자기 확신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호연지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강함을 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발휘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당당함과 자신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신뢰를 주게 됩니다. 리더는 자기 확신과 내적 기운을 바탕으로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기운을 느끼고 따르게 됩니다. 호연지기는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자기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을 단련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아래는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확고히 하라. 호연지기를 기르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믿는 가치가 분명하다면 어떤 외부의 압박도 자신을 흔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신념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호연지기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라.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남에게도 올바르게 대할 때 내면에서 강한 기운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내면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강해지며 그 기운은 사람을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면서도 올바르게 행동할 때 호연지기가 더욱 커져가게 됩니다. 자기 훈련과 꾸준한 자기 발전. 호연지기는 꾸준한 자기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명상, 독서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정신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훈련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우면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기 훈련을 하며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호연지기를 기르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당당히 행동하라. 호연지기는 실제 상황에서 행동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역경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것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당당히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호연지기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할수록 내면의 강한 기운은 점점 더 강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호연지기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을 때 그들은 자신을 믿고 자기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확신을 통해 사람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외부의 유혹과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호연지기는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면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강력한 기운이 형성되며 이는 사람을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 그들의 내면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것이 바로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내면의 호연지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문제나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나아가면 결국에는 그 길이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맹자가 강조한 호연지기는 단순히 외적인 힘이나 용기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한 기운입니다. 이는 자신이 믿는 가치와 신념을 확고히 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자기 확신과 도덕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기운을 기르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넷째,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라. 사람은 남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긴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 측은지심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측은지심이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돕고 싶은 마음이 들고 힘든 친구나 가족을 보면 걱정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측은지심 덕분입니다.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 본성의 선함을 잘 보여줍니다. 맹자는 인간이 가지는 측은지심이 바로 인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맹자가 강조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감정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인을 기르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을 넘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말하는 측은지심은 단순히 남의 어려움을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한 진지한 공감과 이해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본래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해 본능적으로 그 아픔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타인과의 연결을 느끼게 해주며 결국 사회의 유대와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이 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며 도덕적 성숙의 출발점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이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도덕적 감정을 키워나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고귀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측은지심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고 돕는다면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회는 단지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가 아니라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측은지심은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에 공감하는 감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며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은 결국 배려와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통해 우리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배려는 개인과 사회를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측은지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감을 일깨우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키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나 자원봉사 활동 등이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협력적인 곳으로 만듭니다. 타인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려면 먼저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때 그들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경청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또 다른 방법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고통이라도 그 사람의 상황을 상상하며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고통을 공감하는 데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키우게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작은 실천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도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웃에게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진정한 인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사람은 고통을 나누고 이해해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공감은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고 진실된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공감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성과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이해하는 것은 공동체의 연대감을 키우고 서로 돕고 살며 발전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공감의 힘이 커질수록 사회적 협력과 상호 존중이 이루어져 더욱 따뜻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자기 성찰의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맹자가 강조한 측은지심은 단순히 인간의 본성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실천하는 도덕적 가치임을 깨닫게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은 인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며 세상을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라. 맹자는 신뢰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며 신뢰가 쌓여야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뢰는 그야말로 꾸준한 행동과 책임감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단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 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면 이는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고 우리의 관계와 사회적 존재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맹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 안정의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어 공동체 내에서 협력과 상호 지원이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이며 이는 가족, 친구, 동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도 중요합니다. 신뢰가 있는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의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른 사람도 자신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회는 보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에서는 경제적이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신뢰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 더욱 원활해지고 이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신뢰가 쌓일수록 서로 간의 이해와 존중이 깊어져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신뢰를 얻는 것이 쉽지만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배신당하거나 약속을 어긴 경험이 있으면 그 이후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나 실언이 누적되면 신뢰를 잃을 위험이 커지며 이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값진 자산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맹자는 신뢰를 쌓는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점차적으로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때로는 가벼운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약속한 시간에 맞춰 만나거나 직장에서 동료와의 일정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그것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책임감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것이 쌓이면 신뢰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신뢰를 얻으려면 단지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 어렵더라도 완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또한 실수나 실패가 있을 때에도 이를 숨기지 않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직함과 투명성은 신뢰를 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곧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투명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타인의 신뢰를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솔직하게 보고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신뢰 형성 요소입니다. 경청과 존중은 신뢰를 쌓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지하게 듣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더 많은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대화나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뢰는 단기적인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시간을 두고 성실한 태도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 동안 쌓은 신뢰는 우리의 삶과 관계를 튼튼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쌓는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신뢰를 잃었다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어긴 경우 왜 지키지 못했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한번 잃었다면 그것을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꾸준히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심 어린 사과와 개선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실수나 약속 불이행도 진지하게 사과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느낄 때 더 많은 기회를 주며 이는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맹자가 강조한 신뢰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초가 아니라 사회적 발전과 개인적인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작은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신뢰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지만 꾸준히 쌓인 신뢰는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보다 강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다. 맹자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다는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상적인 삶에서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을 잘 처리할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작은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일에 대한 책임감, 성실성, 최선의 노력은 결국 큰 일에 대한 능력으로 이어지고 그 사람이 맡게 될 더 큰 역할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맹자는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알아보는 기준으로 작은 일에서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이나 중요한 일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일상 속에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결국 더 큰 일을 맡을 자격을 키워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는 한 사람의 진지함과 책임감, 성실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지킨다거나, 남을 돕는 작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큰 일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맹자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 큰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격의 진지함과 작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서 소홀히 행동하면 큰 일에서도 책임감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중요한 일을 맡게 되더라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매일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습관이 생기면 그 습관은 점차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시간을 잘 지키며 사소한 일이라도 성실히 하는 태도는 그 사람을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더 많은 책임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국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에너지원이 되며 이 에너지는 보다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역량으로 변화해 갑니다. 사람들은 매일의 작은 행동들에서 그 사람의 성실성과 능력을 판단하며 그것이 큰 일을 맡을 자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한 작은 일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나아가 우리가 맡을 역할과 책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작은 행동들이 크게 보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해내는 것이나 친구에게 작은 배려를 하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결국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사회에서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과 책임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제 시간에 마치고 약속을 지키는 습관은 그 사람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존중은 결국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더 큰 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배려는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걸으며 나보다 불편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은 작은 배려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행동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맹자는 이런 작은 배려의 행동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큰 기회와 책임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맡은 작은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하거나 팀 내에서 부여된 작은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단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인식과 책임감이 커져 결국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맹자는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작은 일에서의 태도가 큰 일에서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실제로 작은 일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한 태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의 성실함은 타인에게 신뢰를 얻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작은 약속을 지키고
작은 일을 성실히 처리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신뢰는 성공적인 관계와 큰 일을 맡는 기회의 기초입니다. 작은 일에서 쌓은 신뢰가 더 큰 책임을 맡을 자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서의 경험은 큰 일을 맡을 때 유용한 자산이 됩니다. 작은 프로젝트나 역할을 맡으면서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조직 내에서의 협업 능력,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더 큰 일을 맡았을 때 필요한 기술과 인격을 다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일에서 얻은 경험은 결국 더 큰 역할로 이어지는 준비 과정이 됩니다. 작은 일에 대한 성실한 태도가 리더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작은 일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리더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아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팀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맹자가 말한 작은 일에서의 최선의 노력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며 더 큰 일을 맡을 자격을 얻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면 그것이 더 큰 역할과 책임으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에서의 위치와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작은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일의 작은 행동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더 큰 기회와 책임을 맡을 자격을 얻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하라. 맹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이한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빠른 성공을 원하고 이를 위해 편법이나 속임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은 오래가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이나 빠른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쌓아 올린 성과는 타인의 신뢰를 얻고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지키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내적인 만족과 자부심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고 성실하게 성과를 올린 사람은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과와 관계를 중요시하므로 결국 더 큰 기회와 책임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맹자는 이를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단기적인 이익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합니다. 투명한 경영이나 정직한 거래에서 나오는 고객과의 신뢰는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져 결국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불법적인 경쟁자에 비해 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맹자는 불법적인 방법이나 속임수로 얻은 성공이 자신을 해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자신의 양심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성공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이런 일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결국 자신에게 해가 끼친다고 했습니다. 결국 불이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지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인격과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불법적인 상거래나 속임수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 처벌을 받거나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맹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익이 결국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맹자는 이를 불법적인 성공은 불안정하며 반드시 무너진다는 경고로 이어갔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이유는 내면의 평화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성공이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불이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내면에서 느끼며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면서 성공을 쌓아가며 그 과정에서 얻은 신뢰와 평판이 더 큰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경쟁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고객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이들은 속임수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오래 지속되고 결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기회를 얻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중시하며 타인에게 신뢰를 쌓아간다는 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상사는 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충성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상사의 권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원칙을 지키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인 결과입니다. 이런 리더는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성공적인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됩니다. 맹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성공이 자신의 평판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불법적인 방법이나 불이한 행동을 멀리하고 항상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뢰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하게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 그 기업은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며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정당한 방법으로 이룬 성공이 더 큰 성과를 이루게 하며 그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불법적인 방법이나 속임수로 얻은 이익은 타인의 신뢰를 잃게 하고 결국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예를 들어 부정직한 방식으로 상사의 눈에 띄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신뢰를 잃고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맹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사회에서 고립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불이한 방법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얻은 권력이나 이익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게 만들며 결국 그 사람은 사회적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성공이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성공만이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맹자는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며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성과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빠른 성공을 원한다면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쌓은 성과는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으며 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얻는 길입니다. 맹자의 교훈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걷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째, 작은 행동을 보면 큰 인격을 알 수 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 즉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예의 바른 말과 행동, 약속을 지키는 습관 등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작은 일에 대한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성품과 품격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작은 행동에서 큰 인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맹자는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중요한 일을 하길 원하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맹자는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맡기 전에 먼저 작은 일을 신경 쓰지 않거나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작은 일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작은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순간을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는 것,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맹자가 말한 것처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결국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작은 업무라도 성실히 처리하는 사람은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상사로부터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신뢰는 더 큰 업무를 맡을 기회를 얻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맡은 작은 일을 기한 내에 끝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책임감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나중에 더 큰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실하게 작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의 자격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상황에서 남을 배려하는 태도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인사나 자리를 양보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듯이 사소한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 보여주는 예의와 배려는 자신의 인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나 힘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자신의 품격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맹자는 바로 이러한 작은 배려와 예의 바른 행동을 통해 큰 인격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맹자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격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되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효율적인 생활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표시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과 책임감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람은 큰 일도 맡을 자격을 갖추게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작은 일에서의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이 커지게 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과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맹자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하나의 일을 성실하게 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행동에 담긴 성실함은 큰 일의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 사람의 진정성을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큰 인격은 대인 관계에서 신뢰와 인정을 이끌어내며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과 성품은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일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맹자는 오히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맡았을 때부터 이미 큰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함과 정성을 다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타인에게 신뢰를 주며 결국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맹자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며 작은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척도임을 알렸습니다. 작은 일에서 보여주는 성실함, 배려, 약속을 지키는 습관 등은 모두 자신의 품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맹자는 이를 통해 우리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더 큰 책임과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 큰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일을 맡을 자격을 얻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째,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이 국가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맹자는 민본 사상을 강조하며 백성이 나라의 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백성들이라고 했으며 백성들의 행복과 복지가 국가 운영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맹자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건강한 발전은 결국 백성 즉 사람들의 복지와 존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맹자의 민본 사상을 토대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이유와 그 의미를 확장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본 사상은 맹자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민본은 백성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보고 그들의 행복과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맹자는 국가의 지도자는 백성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백성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이 국가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라고 말하며 군주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에도 매우 혁신적인 사상이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맹자는 왜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의 복지와 행복이 국가의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사회는 결국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복지와 행복은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됩니다. 백성이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려는 의지를 가집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가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이 불행하거나 고통받고 있으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결국 국가의 발전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는 맹자가 말한 백성이 가장 귀하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백성들의 행복과 복지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맹자는 백성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때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이 불안정하거나 불만을 품고 있으면 국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백성의 안정된 삶이야말로 국가의 안정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맹자는 백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백성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맹자는 백성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백성이 평화롭고 건강하며 교육을 잘 받은 상태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들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그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백성의 역할이 국가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맹자가 말한 것처럼 군주는 가장 가볍다는 말은 군주가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존중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군주는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백성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군주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군주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원칙을 지킬 때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은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백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가 백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백성을 존중하는 삶은 곧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 등의 작은 행동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사회는 점차 더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백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공동체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국가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 역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맹자가 말한 것처럼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이 국가, 군주는 가장 가볍다는 말은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녀야 할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부와 지도자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육, 복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필수적입니다. 백성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때
국가는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지도자가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 실현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백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사회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과 문화를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의 민본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군주는 그들을 위한 봉사자에 불과하다는 사상은 우리가 백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백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는 곧 사회의 발전을 이끌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의 철학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인간이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며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더 큰 성과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 사상의 교훈은 사회의 건강성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며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 역시 내면의 강한 의지와 도덕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맹자의 철학을 실천에 옮기며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함과 책임감을 기르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며 정직하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면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자신도 도덕적 성취와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